2024년 4월 11일 오후 9시 58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튼계입니다. 네, 12일 내일 시장에서 볼 종목들 이슈들을 정리했는데요. PPI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CPI와 마찬가지로 이제 총선이 좀 끝나고 다들 이제 시장 하락세를 좀 예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코멘트를 드린 것처럼 CPI는 지표에 불과합니다. 달마다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금투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드려보면은 하반기에 국내 시장이 좀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투세가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대주주 매물들이 나온다고 하는 가정하에 주가를 전체적으로 좀 올려놓은 다음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뭐 금투세 얘기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뭐 미국 지표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좀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국내도 영향을 분명적으로 끼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그 지표들을 체크를 해보면 어 수익이 꽤 큰 수익이 났을 때에 대한 이제 금투세를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금액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익금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 금액을 낮춰버리면, 그죠? 낮춰버리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부터. 금액을 지금 당장으로는 금액이 뭐 개인 투자들이 금액이 뭐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뭐 그런 이익금이 났을 때 이제 금투세를 낸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지만 실적으로 그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원하는 그 5천만 원 뭐 1억이 그런 게 아니라 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대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투자자들에게는 분명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이래서 뭐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이.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그래서 좀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레포트들의 엔비디아 TP 상향입니다. 관련주 모아데이터 데이터 솔루션 GST K엔솔. 어제 이제 미장에서는 생각보다 낙폭을 좀 줄여가지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인 투자들은 확실히 기업 자체의 레퍼런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기업 자체에 참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GTC의 이제 컨퍼런스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전했지만 역시나 AI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즉 AI의 더욱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야 된다. 엔비디아는 이제 AI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센터와 소프트웨어 판매로 넓힐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 이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를 하고 그에 따른 재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분명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능성을 봤을 때는 확실히 높은 수치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자, 그다음에 전력 수요의 증가 관련주 대원전선과 재룡전기, 일진전기, 뭐 가온전사, LS 일렉트로닉 데이터 센터와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부터 주목도가 확실히 좀 올라갔단 말이죠. 미국 전압기의 수출 데이터나 사용량을 보더라도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지표가 막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또한 많은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죠. 중장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에 따라서 일단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전력은 확실히 그 반도체와 엮여져 있는 데이터 센터와도 엮여져 있고 AI하고도 엮여져 있는 그런 섹터지 않을까. 중장기 측면이 확실히 좀 있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솔루스 첨단 소재 북미 GPU 추가 승인 AI용 동박 관련주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도 한번 이제 전달드리긴 했었는데요. 개별적인 내용으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죠. 아이사라는 언급이 이제 뉴스에 내용이 적혀져 있었었는데 그 언급이 아마 주목도를 높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사 GPU라고 하면 이제 인텔 정도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된 내용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를 가지면서 체크해 볼 수가 있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AI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사를 굉장히 잘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이사뿐만 아니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언급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엔사라든지. 그죠? 그래서 D사라든지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반도체 수요 증가 관련주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FST, 테크윙, 원익, QNC, 이스페타, 시그네틱스. 역시나 이제 반도체라고밖에는 말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 오늘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의 듀얼 TC 본더 타이거 장비를 공급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확실히 올라갔고 특히나 이제 한미반도체의 장내 매수를 체크를 해보면 대주주가 매수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장내 매수를 한다는 의미는 주주 환원에게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의 무지성 매수의 주가는 상승 중이죠. 그죠? 그래서 블록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임이 없이 현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섹터로 불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한 것처럼 반도체 내에서도 수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갈라치기 현상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그 내에 종목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그 거래대금의 이동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현재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보복 관련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엘컴텍, 제주은행. 이스라엘군이 탱크들이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서 가자지구로 향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 이날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서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 사령부 사령관이 대응방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긴급 방문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자, 일단 해지주들로서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역시나 전쟁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지수 하락을 약간 이 전쟁에다가 조금 일부 매체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해지주 종목들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좀 약간 달랐는데 전쟁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얘네들이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단순해서 좋긴 한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가 수급을 빨기도 하고 반대로 얘네가 이제 시장이 흐름이 안 좋,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 수요가 좀 딸리면 다른 섹터에서 조금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단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들은 이제야 뭐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엮으려면 계속 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변명거리 이제 시장의 변명거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접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MS의 데이터 센터 확충 사이버 보안 확대 어제 이제 일본 관련해서 얘기를 전달을 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 이제 MS가 일본에 확충과 4조 원의 규모 투자 소식에 이제 한국 MS와 차세대 AI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을 업무 협약을 이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개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센즈랩이 주목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플러스 이제 모니터 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흐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바이든이 금리 인하 시사를 9월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연준의 발언에 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알테오젠과 삼천전자, 파마리스, 제이프로젠. 일단 금리 인하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요. 바이오가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연준의 발언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거라고는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몇 포인트를 올린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일단 10년물 국채부터가 지금 금액대가 사실 그 수치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또 이제 올리면 또 하락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슈들을 이제 제가 영상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못 만들 수 있어요. 영상을 딱 하나밖에 안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해당 영상을 이제 추가적인 그런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이 영상이 끝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못 다룬 내용들을 일단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이제 고정 댓글에다가 내용을 전달할 테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